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1회차 소방 전기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피드백 제어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치는 어떤 것이냐. 자, 가끔 출제가 되는 문제죠. 피드백 제어기에는 되돌림, 되돌아온다라는 거, 어떤 값이 나왔을 때 그 값을 원래 내가 보내고자 하는 값과 비교해가지고 안 맞으면 다시 돌려서 계속 맞을 때까지 돌리는 그런 것을 피드백 제어기라고 하고요. 얘를 패루프라고 얘기를 하죠. 루프가 막혔다. 이렇게 동그랗게 막혀서 계속 돌아간다. 그리고 게르프 제어는 한번 가면 그냥 끝인 거를 게르프 제어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피드백 제어기에서는 반드시 내가 보내고자 했던 입력과 출력을 맞춰 봐가지고 맞을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시킨다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을 될 수 있으면 암기를 하나 해달라고 그랬죠. 여기가 기준 입력, 기, 그리고 제어 요소, 요, 그리고 제어 대상에서 대, 기호 대가 이렇게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동조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작 신호, 동, 조, 조작량, 조, 제어량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에서 자,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값을 주면 그 값이 기준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기준 입력 값이 동작 신호를 만들어서 그 동작 신호가 조절부에 들어가서 어떤 전류값 같은 걸로 조절을 하죠. 해가지고 뭐 트랜지스터나 이런 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 값을 제어 대상, 컴프레서 하면 컴프레서 뭐 이런 데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에어컨이라고 하면 컴프레서를 돌려가지고 냉기가 나오겠죠. 냉기가 나와가지고 온도를 재어 보니까 내가 처음에 목표 값으로 준 거는 18도씨로 내려라라고 줬는데 얘는 나오니까 뭐 20도씨더라. 그럼 안 맞아. 나는 18도씨까지 내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20도씨야. 그러면 돌려. 검출해서 온도를 검출해서 돌렸더니 20도씨니까 이쪽 가서 비교해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다시 가. 그래서 또 계속해서 컴프레서를 계속 돌려서 18도씨 떨어질 때까지 돌리는 거. 자, 이거를 피드백 제어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르프 제어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이 무엇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있죠. 자, 그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동작 신호는 무엇이냐? 동작 신호는 기준 입력과 피드백 신호의 차이. 그 이거죠. 여기서 이 피드백 입력과 기존의 입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 비교해서 동작 신호로 만드는 거. 그것이 동작 신호고요. 그리고 제어 요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절부와 조작부. 조시가 둘 있다고 그랬죠? 제어 요소 잘 나오는 겁니다.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된다. 라는 거. 그럼 조절부는 뭐고 조작부는 뭐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어 요소의 출력이면 제어 요소의 출력이자 제어 대상이 입력이 되는 것이 조작량이었어요. 조작량. 그리고 제어 대상의 출력이 제어량이었다. 자, 그런 개념들 꼭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22번. 절연 저항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500V, 전압이 500일 경우 1.0 메가오hm, 1.0 메가오음이라는 건 이건 저항이겠죠. 저항값. 이럴 때 가장 알맞는 것 해가지고 보기를 보면 누설 전류를 물어봤네요. 누설 전류. I를 물어본 거죠. I는 R분의 V잖아. 그러면 R은 여기에 있는 1.0 메가오음이니까 1 곱하기 메가가 10의 6승 5ohm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압은 500V 500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값이 0.0005가 나오네요. 0.0005 암페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미리암페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가면 0.5 미리암페어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0.5 미리암페어. 답은 그래가지고 뭐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오음의 법칙 간단히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23번. 반도체를 사용한 화재 감지기 중 서미스터는 무엇을 측정, 제어하기 위한 반도체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서미스터가 나오면 무조건 뭐였어요? 온도였죠. 온도. 그래서 우리 화재 감지기 중에서 열 반도체식 감지기에는 서미스터를 써가지고 화재가 나서 온도가 어떤 바깥쪽에 나와 있는 감지하는 서미스터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서미스터와는 온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휘스턴 브리지로 만들어 가지고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그때 전압이 발생해서 그 전압으로 감지기를 작동시키는 거. 그것이 열 반도체형 감지기였어요. 제어 배급과를 이용하는 거죠. 서미스터 온도. 제어 배급과는 열전되고 여기 열 반도체는 서미스터로 온도를 감지하는 겁니다. 자, 이 반도체의 종류를 한번 보면 서미스터 지금 했던 온도고요. 그 다음에 바리스터 종류 나오죠. 바리스터는 서지 전압이나 또는 불꽃, 서지 같은 불꽃 이런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SCR 같은 경우는 반도체인데 우리 도시기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에노드, 캐소드, 그리고 얘가 뭐 게이트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방향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주면 얘가 딱 붙어가지고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단자가 하나, 둘, 셋, 3단자, 그리고 방향은 한 방향, 단방향이었어요. 그래서 SCR은 단방향 3단자 소자이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뭐 대줄용이나 이런 용으로 쓴다 라는 거고, 여기에 이게 이쪽으로 지금 삼각형이 이쪽으로 한데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도 그려진다라면, 이렇게 그려진 이런 것이 나온다면 얘는 트라이액이죠. 트라이액은 3단자 양방향용이에요. 양방향용.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라이액은 얘는 양방향, 그리고 SCR은 단방향.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가 나오는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다라면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날개가 그려 있는 이런 겁니다. 그 얘를 거치게 되면 어떤 일정 전압으로 딱 떨어지는, 5V 제너면 5V만 나오고 10V 제너면 10V만 나오는 정전압 회로용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이 바렉터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콘덴서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얘 가변 용량 다이오드, 정전 용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전 용량 가변 용량 다이오드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주로 뭐 오디오, AFC 이런 데나 FM 회로, 이런 오토매틱 프리퀀시 나 또는 FM 회로 등에 사용하고, 터널 다이오드는 초고주파 발전회로나 고속 스위칭,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잘 기억들 해 두세요.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24번 AB 간 합성 저항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리고 CD 간 합성 저항보다,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간 합성 저항보다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A, B 간의 합성 저항이 주어가 되는 거죠. A, B 간을 구하는 겁니다. A, B 간은 C, D 간보다 어떻게 되느냐, CD분의 AB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뭐 먼저 CD를 먼저 구해볼까요? CD가 편하니까. 여기가 다 저항이 R입니다. R인데 가운데는 ER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 CD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고 가운데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 그런 휘스턴 브리지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휘스턴 브리지에서는 대각선, 얘하고 얘 대각선이죠. 얘 곱하고, 그리고 얘 대각선, 얘하고 얘 곱해가지고 두 개가 서로 같다라면 그 가운데 있는 데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거죠. 전류의 평형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구하면 R 곱하기 R 곱하기 R은 이렇게 곱하면 R 곱하기 R이죠. R 곱하기 R. 당연히 같죠. 이게 R제곱, 이게 R제곱이니까 서로 같다. 대각선의 곱이 같다라면 이 저항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건 이 저항이 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단락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단락.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때의 상황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금 C, D가 되고요. 저항이 있고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R 이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가운데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C, D가 되고 R. 또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뭐 다시 그릴 것도 없죠. 여기가 RR이고 여기가 RR이니까 여기가 ER이 되고 ER, 여기도 ER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E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E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CD가는 ER 곱하기 ER분의 ER 플러스 ER이죠. ER 플러스 ER분의 ER 곱하기 ER 이렇게 되겠죠. 자, 저항의 병렬 연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4R 그리고 얘는 4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지워지고 남는 거 R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CD 간의 합성 저항은 R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R. 그러면 이제 AB 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AB 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됐을 때 얘를 눕혀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눕혀서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자, 이렇게 세 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세 가지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눕혔어. 눕히면 얘 아래쪽에 두 개, 위쪽에 두 개, 저항 두 개, 저항 두 개, 저항 두 개, 저항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 가운데는 ER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ER이 있다. 그게 여기가 B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위에도 RR이니까 ER, 아래도 RR이니까 ER. R 3개가, ER 3개가, ER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A, B가는 똑같은 ER이니까 3개, N분의 R, N이 3개, 3분의 R은 ER.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몰라요? 모르면 그냥 구해야지. 뭐 ER이 3개니까 ER분의 1 플러스 ER분의 1 플러스 ER분의 1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밑에는 뭐예요? ER분의 3 분의 1 이렇게 하면 3분의 2R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구할 때 이 저항이 똑같은 저항이 여러 개 있다라면 똑같은 저항이 여러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몇 개냐? 병렬이 몇 개냐? n분의 그럼 저항은 몇이냐? 2R이죠 지금 2R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R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보자 이거예요. C D분의 A B는 CD가 얼마? CD가 R. 자, R분의 3분의 2R 3분의 2R 그러면 3분의 2R 2R 뭐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2 3R분의 2R 그렇죠? 자,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 무엇이? 자, AB는 CD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A, B 간의 저항은 CD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분의 2 CD 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AB 간의 저항은 CD 간 저항의 3분의 2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처음엔 조금 어려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건데 그 그림을 어떻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처음에 접근하기만 어렵지 한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25번. 다음 그림과 같은 계통의 전달함수는 자, 이거 전달함수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간이 전달함수식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간이 전달함수 GS는 R분의 C죠. 자,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입력분의 출력은 어떻게 나타낸다? 1 마이너스 루프 곱 그리고 위에는 순방향 경로의 곱 이렇게 구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 마이너스 루프의 곱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루프된 거는 이것이 루프됐죠. 루프된 곳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G1과 G2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G1과 G2의 곱 G1 곱하기 G2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가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주고 곱해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방향 경로에는 여기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순방향 경로 이 경로에 있는 거 G1만 있죠. G1만 있으니까 여기는 G1이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4번이 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방법을 암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우리가 뭐 전달함수에 대한 정의나 개념 뭐 이런 걸 다 하려면 너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전기 기사에서 하든 전기 기술사를 따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요. 소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서 이 식을 가지고 푸는 방법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번. 그림과 같은 RC 필터 회로에서 니플 함유율이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 이것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입력이 있고 이쪽 RL이 출력이에요. 출력을 어디에서 뺐어? 이 콘덴서 양단에서 뺐죠. 출력을. 그리고 이 출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R과 C는 이 입력에서 볼 때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R과 C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이 콘덴서에서 출력을 뺀 이런 회로 이걸 RC 필터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C 필터는 뭐 저주파 대역의 필터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얘거의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뭐 전달함수를 우리가 구하려면 뭐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시정수도 알아야 되고 뭐 엄청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구한다는 게 그걸 다 알고 한다는 게 세월 없죠. 그렇게 하려면 몇 년씩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하든 대학원에 가서는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개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전달함수 금방 말씀드렸듯이 입력분의 출력이고요. 그 입력분의 출력이 어떻게 나온다? 1 플러스 J오메가 RC분의 1이야. RC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 그게 전달함수라는 얘기예요. 이 전달함수의 크기가 리플 함유량과 비례합니다. 리플과 전달함수는 비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R과 C를 키워준다라면 R과 C를 키워주면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리플 함유량을 줄이려면 여기에 있는 RC의 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RC를 크게 하면 리플 함유량은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냥 답을 내오는 거죠. 이런 건 답을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27번 다음 중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속하는 것은 콘돌파나 Y델타, 리액터 이런 건 다 3상 농형 유도 전동기 농형, 그리고 2차 저항 기동법이나 게르게스법이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죠. 자, 전동기의 기동 방식 한번 이것도 다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합니다. 단상 같은 경우에는 콘, 분, 세가 있다.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각각의 개념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기사 가서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그 개념은 알 필요도 없더라 라는 겁니다. 발권 부세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농형 유도전동기 3상 유도전동기에는 농형과 권선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농형은 뭐냐? 자, 이렇게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라면 전동기 이제 이게 고정자죠. 껍데기에 코일들을 코일을 쭉 감았어요.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에 감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회전자가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회전자가 돌아가는데 이 회전자 코일에 전기를 주면 거기에서 자장이 발생하고 그 자장이 이 회전자에 유도되는데, 그때 회전자에 유도될 때 회전자에는 코일을 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철심에다가 동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같아? 이게 새장같이, 새장이 어떻게 생겼어? 뭐 새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새를 이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죠. 새장. 그래서 이게 농자가 새장 농자예요. 새장 농자. 새장같이 생긴, 그렇게 해서 동을 철심에다 박아놨더라. 그래가지고 농형은 껍데기에 코일만 있고 얘는 그냥 철심에다 동 박아놓은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죠. 간단한 대신에 코일에서 이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다 보니까 슬립이 조금 발생을 해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고 구조가 간단해서 농형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 이건 2차에서도 많이 하니까 꼭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전전압 기동. 자, 여기에 전압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거죠. 다 줘가지고 팡 돌려야 돼. 단점이 뭐예요? 처음에 큰 전압이 들어가고 전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타트할 때 기동 전류가 상당히 커집니다. 운전 전류의 약 5, 6배 정도의 기동 전류를 쭉 당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도 굵어져야지, 뭐 변압기도 커져야지, 발전기도 커져야지, 이런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전동기에서는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다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전압을. 직입 기동은 작은 데에서만 쓰고 일정 규모가 커지면 Y델타를 쓰죠. Y델타. 자, 처음에 Y기동을 해서 전류를 줄이고 3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델타로 운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리액터 기동법은 리액터를 사용해가지고 기동 전류를 줄여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기동 보상기법 콘돌파인데 얘가 단권 변압기를 써서 전압을 낮춰서 기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전압으로 바꿔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 직화리보, 저 이렇게 외웠어. 직화리보 이런 식으로 외웠다라는 겁니다. 농형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권선형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권선형에는 농형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농형은 외워놔야 되고 농형이 아닌 걸 찾으면 2차 저항 기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권선형은 이 회전자에도 권선을 감은 거예요. 자, 아까 농형은 회전자에 철심만 박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조가 더 복잡하고 비싸지고 그렇게 되겠죠. 자, 28번 그림과 같은 무접점 회로에는 어떤 논리 회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복잡한 전자회로를 하나 줬어요. 그랬을 때 우리 다이오드의 방향을 보면 다이오드가 둘 다 이쪽, 어느 쪽? 왼쪽을 가죠. 왼쪽으로 가면 다이오드 두 개를 딱 봤을 때 두 개 붙어 있는 거, 그것이 왼쪽이면 웬드라고 그랬죠. 웬드. 오른쪽이면 오어. 오른쪽이니까 오어야. 이렇게 생겼으면 두 개를 붙여놨으면 무조건 오어야. 이렇게 밖에 안 나오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무조건이 아니지. 아닌데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건 O. 얘는 왼쪽 보고 있으니까 얘는 when, 즉 and라는 얘기. and 회로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또 뭐가 달려있죠. 여기에 보면 TR이 또 있어. 트랜지스터가 또 있어가지고 이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낫이 붙는 거예요. 낫. 그래서 이게 낫이 붙어서 낸드 회로가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엔드 회로를 보면 입력이 A, B가 있고 0, 0, 0, 1, 1, 0, 1, 1이 있다. 그럼 엔드 회로는 곱하는 거죠. 0, 0은 0, 0, 1은 0, 1, 0은 0, 1, 1은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낸드 회로는 얘의 반대죠. 얘가 0이면 1, 0이면 1, 0이면 1, 1이면 0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자 이거야. 출력을 어디서 잡냐라면 여기가 그라운드고 얘가 0점이겠죠. 출력 여기와 여기에 테스터를 대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전압이 나오면 VCC라는 전압이 나오면 그 전압이 나오면 그게 1인 거고 안 나오면 0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VCC는 흘러 이러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와 있다 이거야. 와 있는데 여기 0이고 여기도 0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니까 이것이 흘러서 이쪽으로 가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이오드가 흐르니까 이쪽으로 가든 둘 다 0이면 당연히 저쪽으로 가겠죠. 대신에 이쪽으로는 이쪽이 저항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가고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하고 재면 뭐가 나와요? 전압이 나오죠. 이 전압이 이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00이면 1이야. 그리고 01이나 10이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전류는 이쪽으로 가든 0이 있는 대로 이게 1이면 여기로 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라도 0이 있으면 111이야. 그러면 둘 다 1일 때를 보자 이거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그럼 여기 있는 전압은 이렇게 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이기 때문에 그 대신 원리로 가요.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쪽이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온 그 전류가 베이스하고 이미터 간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죠. 바이오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는 딱 동작을 해서 컬렉터하고 이미터가 딱 붙어버려.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전압을 재봐요. 그럼 이게 붙었기 때문에 이게 한 선이잖아. 한 선에 여기하고 테스터로 전압을 재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0이 되는 겁니다. 둘 다 1일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그런 거. 뭐 복잡한 거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된다. 다이오드가 왼쪽 보고 있으니까 엔드고 TR이 있으면 낫이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저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죠. 하고 싶으면 전자과에 가세요. 전자과에 들어가서 배우시면 되겠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소방에서 이거 쓸 이유도 없고요. 29번.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가 3개 있다. 1짜리가 3개 있는데 그걸 가지고 1.5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대신하여 사용하려 한다.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가? 1 마이크로 3개를 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1.5를 만들어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먼저 직렬로 한번 연결해보면 직렬 콘덴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 1, 1, 1이다. 그러면 콘덴서는 저항과 반대라고 그랬죠. 직렬이면 그냥 도하는 게 아니죠. 자, 콘덴서 C0를 구해보면 C1분의 1, 1분의 1 플러스 또 얘 1분의 1 플러스 1분의 1 분의 1 하는 거죠. 그럼 얘가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이 되겠죠. 3분의 1분의 1 맞죠? 1분의 1이죠. 111이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자,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 병렬일 때 보면 병렬 콘덴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다. 자, 병렬일 때 C0는 그냥 도하면 된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니까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직렬로 연결해도 안 되고 병렬로 연결해도 안 돼. 그럼 어떤 직병렬을 연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병렬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서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위에다가 2개를 하고 이 밑에다가 하나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얘가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먼저 한번 구해보면 직렬일 때 얘를 구하면 C0는 1분의 1 플러스 1분의 1 분의 1 하니까 얘가 1, 1 하니까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과 1
두 개 병렬이니까 같이 도와주면 되죠. 2분의 1은 0.5. 0.5 플러스 1 하니까 1.5.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직렬로, 그리고 그 한 개는 병렬로 하면 1.5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접속을 해봐야 알고 한번 여러분들은 풀어봤으니까 답만 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0번 두 벡터 3 플러스 j2 그리고 a2는 2 플러스 j3이 있다. 자, 두 벡터의 곱 a1, a2를 곱했을 때 a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풀어도 되고요. 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재에 제가 풀어드린 게 있습니다. 자세히 풀어드린 게 하나 있고, 자, 그 방법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1은 3 플러스 J2고 그 다음에 A2가 2 플러스 J3이었어요.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죠. A는 A1 곱하기 A2 벡터의 곱이다. 그럼 A1은 3 플러스 J 그리고 이게 2 플러스 J3 2 플러스 J3 이렇게 두 개를 곱했다 이거예요. 곱하면 3이 6 플러스 그러면 J4 플러스 그 다음에 아니죠. 자, 이쪽부터 할게요. 3이 6하고 그 다음에 곱해주면 J9가 되겠죠. 플러스 곱하면 J4 그리고 얘하고 이렇게 곱하면 JJ. 자, J가 뭐라고 했어요?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자, 호수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야. 그럼 JJ가 곱해지니까 J 제곱이 되고 얘도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JJ 곱해지니까 플러스 이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3이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더하면 0 그리고 플러스 얘하고 더하니까 J13 그것이 뭐다? A다. 자, A1과 A2를 곱한 A 값은 0 플러스 J13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지금 극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극형식은 얘의 절대값 A의 절대값 먼저 구해봅니다. A의 절대값은 자, 여기에 있는 A 0이죠. 0의 제곱 플러스 B 13의 제곱 하니까 얘는 0이니까 어차피 0이고 1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3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니까 13이 됩니다. 이게 절대값 이 앞쪽이 13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3이 나오는 거고 뒤에 있는 평각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아크탄젠트 A분의 B죠. 아크탄젠트 0분의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기를 쳐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올 거예요?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와. 왜? 자, 0분의 13이라는 건 13을 0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계산기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이게 0이 0으로 수렴한다. 0.000001 뭐 이 정도 한번 쳐보면 13 나누기 0.0001 이쪽 0으로 수렴하게 하면 이것도 무한대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값이 얼마냐 라고 계산을 해보면 세타는 90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90도. 그래서 13 그래서 각 90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편하면 이 값으로 하고 교재에 있는 거 여러분들 풀어보면 크게 뭐 방법이니까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버려. 100점 맞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전기가 너무 어려우면 꽈락 넘는 거고, 자, 그럭저럭 할 수 있다라고 하면 60점 맞으면 되는 거고, 자, 5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는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30점 나오는데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리면 못 푸는 거죠. 자,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자, 31번. 다음 중 온도를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로 가장 알맞는 거. 온도를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건 열전대죠. 우리 열전대 같은 경우 많이 쓰는 것이 구리와 콘스탄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다가 접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합을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소자를 접합한 다음에 여기에다 전류계를 이렇게 걸고 이쪽에 고온을 주고 이쪽에 저온을 주게 되면 그때 전류가 어떻게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지기에서 이거 열전대를 사용하려면 이 고온 부분을 감지기 밖으로 내놓는 거죠. 평상시에는 전압이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전압이 나오지 않는데 화재가 나서 이쪽이 불에 달궈지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를 감지기해서 감지기가 작동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열전대라고 얘기하고 제어백 효과, 제백 효과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자, 변압요소의 종류도 종종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압력을 변위로 바꾸는 거, 다이어프램 밀리는 거죠. 압력에 의해서 고무 같은 것이 이렇게 밀어져서 밸브를 닫거나 하는 그런 것들. 다이어프램, 벨로우즈, 압력을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뭐 부채가 이렇게 팽창하듯이 뭐 이렇게 부채 붙이는 뭐 그런 거,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 노즐 플래퍼도 벨로우즈는 배관 사이에 연결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거죠. 압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노즐 플래퍼가 변이 이렇게 부채질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부채질 하면 압력에 의해서 바람이 나오죠. 이렇게. 이거 무슨 부채라고 그래? 이거 뭐 대장간 같은 데 이렇게 쓰는 그런 개념. 그리고 온도를 임피던스로 얘기하는 거, 온도에 의해서 온도 값이 바뀌면 저항이 바뀌는 이런 것들. 그리고 금방 한 열전대. 그리고 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32번. 100V로 5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가 있다. 자, 우리 그냥 백열전구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백열전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백열전구가 있다 라고 하는데 얘에다 100V를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P값, 자, 전력이 500W더라.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데 이 전열기에 80V를 걸어줬대. 여기서 80V를 걸어주면 P2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죠. P2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00V를 걸어줘서 500W가 나올 때 그때의 저항값, 이 저항, 전열기 필라멘트의 저항, 이 값이나 80V를 걸어줬을 때 전열기의 저항, R값은 변함이 없죠. R값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걸 가지고 R값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P1, V1 이걸 가지고. 그러면 P는 1은 R분의 V1의 자승, R분의 V 자승 이렇게 되겠죠. 처음 거. 그러면 P가 얼마야? 500은 R1분의 V 자승, 100의 자승. 그러면 R1은 500분의 100의 자승 하면 이게 R1은 25ohm인가요? 자, R1이나 그 다음에 R2나 똑같은 R이었어요. R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 R 값을 가지고 그 다음 것을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전압 V2가 80V였어요. 그리고 P2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P2는 R2분의 V2의 자승. P는 R분의 V 자승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2죠. P2는 알 수가 없고 P2 R 금방 구한 변하지 않는 25ohm V 80의 제곱 해가지고 P를 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32번에 320이 나오나요? 320. 33번 회로에서 R1이 2ohm이고 R2가 6ohm일 때 전류 I1을 구해라. R1이 2ohm이고 R2가 6ohm일 때 여기 흘러가는 I1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이런 얘기인데 이 모양을 잘 보면 자, 얘를 이 위에 있는 걸 이렇게 꺾어 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쭉 꺾어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쪽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이런 그림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R1, R2 모양을 잘 보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꺾어서 돌리든 뭐 이렇게 돌리든 돌려주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뒤집으면 이 그림이 되겠죠. 뭐 이쪽에다 그래도 상관은 없고 방향만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4A가 됩니다. 그 여기가 R1이 2oh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2가 6ohm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I1을 구해라 뭐 이런 거죠. 저항이 병렬로 연결시켰을 때 그때의 전류값 I1은 R1 플러스 R2분의 얘가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남의 거라고 그랬어. 남의 거 R2 그것을 뭘로 전체를 이 비율로 나눠 먹더라 라는 얘기예요. 전체 전류 I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R1이 2, R2가 6, 그리고 R2는 6 곱하기 4, 저항 전류 4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3이 나오나요? 3A. 그 다음에 34번으로 갑니다. I는 순식값 I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순식값 전류 전압 V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 위상차만 딱 구하라고 하면 여기 사인, 얘도 사인, 다행히 사인 같네요. 사인이 안 같고 위에는 사인이고 아래는 코사인이고, 그러면 둘 다 사인으로 맞추던 코사인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90이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둘 다 사인이에요. 오메가 t 같고 마이너스까지 같아요. 그럼 단지 딱 위상차만 구하라면 이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하면 위상차가 나오는 거죠.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는 얘를 통분시켜주기 위해서 곱하기 2 해주면 3이 6분의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하면, 자, 6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6분의 파이. 자, 파이가 얼마? 180이죠? 180. 180을 6으로 나오면 6, 38. 30도죠. 30도. 또는 위상차만 딱 구하라고 했으니까 6분의 파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런데 만약에 이렇게 위상차만 딱 구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답에서 1, 2, 3, 4번 답에서 뭐 전류가 뭐 30도, 이게 30도죠. 30도 앞서냐 뒤지냐, 뭐 45도 앞서냐 뒤지냐, 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틀린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자, 전류 같은 경우에 전류를 앞에 주어로 놓고 전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전압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데 그의 위상차 빼줘야죠. 위상차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통분하기 위해서 얘 곱하기 2 한 거예요. 빼기 더하기가 되겠네. 더하기 6분의 파이 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라는 건 얘가 30도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류가 앞에 있었으니까 전류는 전압보다 마이너스 30도, 즉 30도 하고 마이너스니까 뒤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전류를 놨으니까 전류가 주어가 돼서 전류는 전압보다 30도 뒤진다. 마이너스는 뒤지는 거고 플러스는 앞서는 거예요. 그 개념도 알아두시면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긴 하죠, 이 부분이. 35번. 다음 중 계전기에 접점의 불꽃을 소거할 목적. 불꽃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 불꽃은 무조건 바리스터였죠. 자,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36번. 논리식 AB의 바. 자, AB의 바가 뭐예요? 논리식 X는 AB의 바라는 거예요. AB는 AND고 거기에 바가 있으니까 이건 NAND가 되겠죠. NAND. 자, 이게 어떤 거하고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드모르강 법칙은 전체 부정을, 이게 전체 부정이죠. 전체 부정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을 각각 부정하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럼 A를 부정하면 A의 바가 되고 그 다음에 도트를 부정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B를 부정하면 B의 바가 되더라. 자, 그것이 같더라. 동작을 시켜보면 똑같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36번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드모르강 법칙 하는 거 다 똑같아요. 바를 날리고 하나씩 부정해주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를 붙이고 이게 바가 없을 때 바를 붙이고 안에를 하나씩 부정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를 붙이고 A를 부정하니까 A바, 도트를 부정하니까 플러스, B를 부정하니까 B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되더라. 반대쪽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똑같겠죠. 37번. 같은 철심에 동일한 권수로 자기 인덕턴스 L 코일 2개를 접근해서 같은 방향으로 감고, 자, 이렇게 코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접근해서 또 하나를 이렇게 2개를 감았대요. 이렇게.
감고 이것을 직렬로 접속을 했어요. 이렇게 직렬로 접속을 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같은 방향이니까 점을 자 이쪽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들어오는 쪽, 그럼 얘도 들어오는 쪽은 여기니까 같은 방향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다른 방향이면 여기다 이렇게 찍든지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다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라. 이게 자기 인덕턴스 L1, 여기 L2. 그럼 이 두 개에서 같이 영향을 주는 합성 인덕턴스를 M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는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합성 인덕턴스 L을 구하면 L은 여기에 있는 자기 인덕턴스 L1 플러스 L2. 그리고 방향이 같으면 가동 접속이라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2m이 되고, 이 방향이 틀리다라면 이 방향 점이 이렇게 찍혀 있든지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m은 뭐라고 그랬어요? m은 상호 인덕턴스라고 그랬죠. 상호 인덕턴스. 여기에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자속이 발생했으면 직거에만 인덕턴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자속이 이쪽으로 건너가죠. 이렇게 자속이 건너갑니다. 얘에 영향을 주는데 그때 영향을 몇 프로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결합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결합계수가 0.5다라면 여기서 나오는 자속이 반만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허공으로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해보면 상호 인덕턴스 M은 K 루트 L1, L2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K 값이 얼마다? K 값이 지금 여기서 주어진 50% 0.5죠. 0.5에 루트 L1이 그냥 L이죠. 얘도 L, 얘도 L. L 곱하기 L 하니까 뭐 이 L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그리고 여기 2를 곱해줘야죠. 2m이니까 K 여기서 일단 M 구하는 거죠. M 구하는 거니까 K 루트 L1, L2 해가지고 0.5 L이 됩니다. K 이 M 값이 0.5 L이 되는 거고, 전체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면 합성 인덕턴스 L은 L1이 L이고 그 다음 L2도 L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M이 0.5L. 그럼 얘도 L이네. 이게 1이니까 L 해가지고 3개를 더하니까 3L 뭐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에서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경우에 제어. 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변화. 그러면 비율 제어가 되는 겁니다. 정해진 수치로 정치 제어. 그리고 추정, 무언가를 추정. 프로그램을 짜놓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목표값의 성질에 따른 분류와 제어량의 성질에 따른 분류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목표값, 푸정추만 뭐 많이 했었는데 푸정추에 지금 나온 비율 제어까지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제어량의 성질에 의한 분류에서는 푸서자였어요. 푸서자. 이건 프로세서가 공정이고 공정 제어는 무엇이 있더라. 자, 이런 온유 앞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 얘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브기구, 푸서자니까 서브기구는 자, 어떤 기계적인 병이량 같은 건데 그게 위방자, 위치방위 자세, 그리고 자동 조정은 전전주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39번. 어떤 측정객의 참값을 t, 지시값을 b, m 이라 할 때 보정률과 오차율로 오른 것은, 자, 보정률, 오차율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 보정률은 그냥 외우는 거죠. 외웁니다. 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M, 보엠이야, 보엠. 다 뒤쪽이 같은 걸 고르는 거예요. 뒤쪽이 같은 걸 일단 골라요. 뒤쪽이 틀리면 다르면 틀리는 거야. 달라, 저건.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떤 게 보정률이고 어떤 게 오차율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OT. 자, OT죠? OT. 그리고 보엠. OT, 보엠. 이렇게 해서 얘가 답이 되더라라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오차율과 보정률. 개념은 뭐 저기서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 OT, 보엠 해가지고 꼭 암기를 해주시고, 자, 40번. 0도시에서 저항이 15ohm이고 저항 온도 계수가 0.0043인 전선이 있다. 자, 전선이 30도시에서 이 전선의 저항은 어떤 동이 있다라면 그 동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커져가지고 전류를 잘 못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돼 있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류는 더 안 흐르고, 전류가 안 흐르면 저항값은 더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항값이 더 커지고 발열도 더 커지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결론은 피복이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을 저항 R이라고 하고 이쪽을 온도 T라고 하면 어떤 전선의 특성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0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뭐 지금 T1이 0도시야? 이걸 T1이라고 할까요, 그럼? 그리고 어떤 온도? 그걸 T2라고 얘기를 해봐요. 자, T1 0도시일 때 그때의 저항값을 우리는 R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T2 온도일 때 그때의 저항값을 우리가 R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0도시일 때 R 저항값은 이만큼이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저항도 이렇게 올라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만큼 올라갔느냐 라는 걸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R2 값을 구해보면 R2는 원래 R1 상태에서 플러스, 그리고 R1에서 R2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씩 가느냐, 이 간격 1도씨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얼만큼씩 0.00001도씨 올라갈 때마다 저항값이 이렇게 0.0043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R1에다가 얘 1도씨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0.0043인 알파 T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1도씨 올라갈 때인데 전체 온도는 몇 도씨 올라갔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델타 T라고, 온도차, 여기서 여기까지의 온도차 이만큼이죠. 온도차만큼 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야. 이걸 정리를 하면 R1으로 묶으니까 얘는 나갔으니까 1 플러스 여기 R1 나갔고 알파 T에 델타 T, 델타 T는 T2-T1이 되겠죠. T2-T1이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암기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저항 15ohm이죠. 15ohm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 0.0043 곱하기 온도차는 30도씨에서 10도니까 30 빼기 10 하면 아니죠. 30배에서 0이죠. 0. 그러니까 30 빼기 0이니까 30이 되겠네요.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나중에 저항값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4번이 답인가요? 4번 1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조금 뭐 어렵게 생각되시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충분히 60점 맞을 수 있습니다. 40점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50점 목표로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면 60, 7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같이 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